어제 TV 토론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저도 과일을 좀 뭐요? 얻어 먹었으니까. 과일을요? 과일 얼마나 얻었길래? 코끼리가 있다니까. 이재명 집에 코끼리가 지금 얼마큼 자랐는지를 확인해야 돼. 바로 이어서 유동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규입니다. 음악 소리 주십시오. 헐레벌떡 뛰어오셨네요. 네, 뛰어왔습니다. 아,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어제 TV 토론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보시면서 웃음 포인트가 좀 많으셨겠어요. 코끼리가 좀 웃겼습니다. 코끼리요? 예. 아, 코끼리.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저도 과일을 좀 얻어 먹었으니까. 과일을요? 과일 얼마나 얻었길래? 거기 굿모닝 하우스 가면은 예. 항상 과일을 내오거든요. 굿모닝 하우스가 뭐예요? 거기 이제 그 도지사 공관. 아, 예, 도지사 공관. 예. 근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어저께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의 연속이죠. 예, 거짓말의 연속이고 예. 지금 거짓말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거짓말에 너무 이제 익숙하다. 익숙하다. 예, 그러니까 늘 거짓말. 특히 이제 어저께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항상 증거가 없다. 억지 기소다. 이 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1, 2,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범죄 혐의와 같은 재판과 관련된 얘기, 기소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이야기는 네, 억지 기소다.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억지 기소다. 네, 그리고 증거가 없다. 하나라도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경찰이 만약에 수사했다면 네,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되는 거고, 네, 검찰이 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되고,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의 재판부입니까?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 상권 분립을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미 본인은 지금 그 법에서 제일 빠른 심판을 받은 게 지금 현재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이죠. 예, 선거법 첫 번째 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재명이 첫 번째 재판, 그 많은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그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사실상 유죄. 예, 사실상 유죄죠. 네, 사실상 유죄. 예, 사실상 유죄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유죄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유죄로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무죄 주기 잘못했다는 거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유죄라는 말이죠. 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예, 봐야 되는데 그 많은 재판 중에서 첫 번째 결론 난 게 유죄였단 말이죠. 네, 예, 유죄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억지 기소다. 오히려 째려본 거 가지고 탄핵했는 거. 이게 억지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 억지 탄핵한 사람이 억지를 쓰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그 측근 이야기를 했어요. 측근. 네, 예, 뭐 측근 4명이 뭐 2억 얼마인가 뭐 해가지고 네, 거금을 이야기했던데 이재명은 김인섭만 해도 75억입니다. 김인섭만 측근. 허가방 김인섭 씨. 예. 이재명의 최측근. 백현동 사건 말씀. 백현동 사건이요. 예. 그것만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죠?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 게 그게 75억이에요. 네, 그 한 건만 네, 단위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네. 라고 했던 그 김용도 네. 징역 5년에, 예? 그다음에 뇌물, 예?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해가지고 다 유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금액만 해도 8억입니다. 8억. 예, 8억여 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공소장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259번의 과일을 샀는데 2,791만 원 어치를 드셨어요. 네. 과일 평균 가격이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 2,800원어치 과일을 드셨으면 2.8톤어치입니다. 네.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이재명이요. 어릴 때 꿈이 냉장고에 과일을 넣고 먹는 게 꿈이었대요. 이재명 후보라고 해주십시오. 아 이재명 후보 네, 후보가 이재명 예. 후보입니다. 네, 예. 공당의 후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예. 네, 이재명 후보. 네.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준비를 조금 소홀하게 해가지고 이 뭐죠? 이거 공소장을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공소장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259번을 샀는지 이걸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게 이 기간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이게 성남시 빼고요. 예. 경기도에서만. 이게 경기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경기도에서만. 경기도인데 예. 그 성남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성남시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에서 샀는데 이 법인카드가 예. 그 한계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한계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에 있는 카드 있잖아요. 네. 어저께 이재명이 또 그랬잖아요. 부서에서 쓴 거지 네. 자기가 쓴 게 아니다. 부서에서 과일을 왜 그러니까 과일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과일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서에서 과일 사 먹고 그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당신들 과일 먹은 적 있냐고 물어보면 그 부서에다가 네.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네. 또 그걸로 만약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해가지고 또 기소하면 억지 기소라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일 안 먹은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가끔 이게 관공서에 가면 그 단체장 이렇게 뭐 면담 같은 거 가보잖아요. 네. 가끔 과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끼리를 키울 만큼 과일을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법카 문제 나왔을 때요. 네, 법카를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과에서 쓰는 법카도 썼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 조명현 씨가 예. 그 진술을 했었잖아요. 예, 증언을 예. 했었잖아요. 양심 선언을 했었죠. 예. 네. 거기 따르면은 과에서 그러니까 과비로 나와야 되는 그 법카조차도 이재명의 이제 쌈짓돈으로 썼다. 이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그거를 과에서 쓴 거지 네,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명현 씨의 말에 따르면 네, 그러면 그 과의 사람들은 과일 구경도 못하고 네, 과일 먹은 사람들이 됩니다. 네, 그냥 버카로 그냥 과일 사 먹고 네. 초밥 사 먹고 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언론이었나요? 이 단란주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까? 그건 뭐잘 모르겠습니다. 단란주점 얘기가 그게 원래 이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재판에서 나온 건데 그 단란주점이 아니라 이제 그 룸사롱이죠. 룸사롱입니다. 룸사롱. 룸사롱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란주점도 따로 있고 룸사롱 따로 있고 2080이라는 단란주점 따로 있고. 제가 보니까 무슨 기자회견을 누가 했었는데 네. 네? 누가요? 이상휘 의원이 네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네. 기자회견을 해서 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네. 모 단란주점에 이재명 후보가 그 장소에 갔었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같이 갔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저 같아요. 2080에 같이 갔었고요. 예.
2080 그게 가고 단란주점 아닙니까? 노래 부르고 하는 데니까. 단란주점. 예. 예. 그 노래방입니까? 단란주점입니까? 그거는 술 팔고 노래 부르니까 그 유흥주점? 유흥주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유흥주점에 갔었고 룸사롱도 그때 이제 법정 증언이 나왔어요. 시로코라는 집에 거기 사장이 나와서 법정 증언했는데 이재명도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낮에 그냥 거기 식사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도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정 증언 게다가 이제 그 룸사롱 업주가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요. 예, 아니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토론에서 나왔던 것 중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다. 네,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러면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영화 얘기니까 뭐. 영화인데요. 예, 영화 너무 얘기니까 현실 너무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일반화가 아니라 비유죠. 음. 비교가 되고 비유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총으로 쏴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총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제보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총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민주당으로 제보가 온대요. 예. 근데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아니 근데 민주당으로 제보가 오면 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나한테 총을 갖다가 쏘게로 했다 제보가 왔다. 예. 그러면 경찰에다 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근데 그 수사 의뢰는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죠. 아니요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에는 그런 게 온 게 없다라고 예. 이제 경찰청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한테 빨리 알려서 경찰한테 빨리 수사해달라 하고 경찰에다가 제보받은 내용들 전부 다 알려주고 그 근본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지금 기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신속히 수사해달라. 네, 네. 이재명 같은 스타일 그렇잖아요. 네. 내용이 있으면 신속히 빨리 즉각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수사해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재명한테 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즉각 수사한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발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예, 그냥 방탄 유리에 방탄복만 입고 다니지. 네. 예,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탄 유리가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애가지고 굉장히 두껍다고 합니다. 예. 두꺼운데 그것을 움직이는 데만 옮기고 운송하는 데만 예,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예. 굉장히 또 무게만 해도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예, 무겁죠. 네, 예.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달에 부산에서 피습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후보자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국 대통령도 네, 직접 총에 귀까지 다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방탄 유리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2024년 11월 28일인가 29일 날 제가 방송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저보고 자꾸 진행자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소장을 이만큼 들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방송을 다 했었어요. 자, 당시 과일과 관련된 법인카드 공소장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매달 평균 150만 원 상당의 과일과 샌드위치가 전달이 됐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 대표 부부에게 네. 매달 평균 150만 원 상당의 과일과 샌드위치가 전달됐고 세탁비로도 11만 2천 원이 사용됐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 기억나요. 말랭이 그리고 뭐 이 과일도 종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네시스 차량이 그 근처에 주민센터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차를 별도로 이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순회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등록해가지고 그 차량을 별도로 이용을 제가 했던 것으로 그때 공소장에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차의 주주비와 정비, 수리비, 세차비를 사모님 팀을 통해서 공무에 사용된 것처럼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었고, 그리고 이 대표 부부가 개인적으로 취식할 과일과 샌드위치를 계속 경기도 법인카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의전실 직원들이 부부의 세탁비를 비서실의 현장 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을 세탁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를 서류를 작성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게 그 당시에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과일 대금에 보면 말랭이부터 해가지고 뭐 과일 종류가 엄청났었어요. 무슨 뭐 키위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 뭐 무슨 말랭이, 무슨 키위, 또 무슨 메론부터 해가지고 과일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과일 가게를 차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 공소장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비난한 적이 없고요. 네? 예. 이제 누가 비난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 비난이 제 비난이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꺼이 비난하셔도 됩니다. 네, 뭐 비난할 게 없고 그건 이제 공소장 내용이 있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뭐냐면 증거 있냐 그런데 여기 증거잖아 이게 아니 증거.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네.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소장을 떠나서요. 증거라는 것은 증거이냐? 그건 법정 가서 해야 될 이야기죠.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러면 하다못해 탄핵 남발한 것도 전부 다 무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무혐의로 그냥 다 원대복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탄핵을 시켰는데 근거나 증거가 있게 탄핵을 시켰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근거 증거 없이도 탄핵도 남발하는 사람들이 토론회장에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데 증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참 정말 그 비루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막 퍼뜨리고 뭐 첼리스트 사건이니 뭐 생태탕이니 뭐 이런 거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근거 있어서 했습니까? 예, 그래놓고 추궁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란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본인의 재판을 받는 거는 확증 편향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 내용은 확증 편향적으로 본인들이 뭐 판사도 아니면서 내란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내란으로 고발하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란이라는 자체를 막 확증 편향적으로 사실화시키는 것도 이것 또한 뭐냐면 횡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 안 하면 반동분자, 여론몰이 이런 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보면은 폭력, 왜 동조를 왜 안 하느냐, 라고 저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저도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논리적으로 정말 그 말씀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본인의 맞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금과 옥조처럼 네, 맞습니다. 강조하고 본인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혐의에 불과한 혐의를 가지고 이거는 유죄로 그냥 확정지어서 네. 그냥 한다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 아니라 전 이게 한두 건이면 그냥 내로남불 정도야겠지만 이거는 정말 그 개인 이거 뭐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저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계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엄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아니 계엄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절차적 문제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지켰다면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도 지금 30번 넘는 지금 탄핵을 갖다가 했어요. 검사 탄핵부터 해서 탄핵 시도입니다. 탄핵 시도를 했어요. 네. 탄핵 시도를 했죠. 네. 근데 탄핵 발의했지 않습니까? 탄핵 발의, 탄핵 시도. 탄핵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한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제 탄핵을 올렸고 네. 그래서 이제 직무가 다 정지되잖아요. 어쨌든 네. 직무를 정지를 다 시켰어요. 직무 정지를 다 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또한 뭐냐면 헌법에 보장된 사유에 맞느냐 따져보면 사유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헌법에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는 명백한 내용이 있을 때 탄핵하라는 거지 째려봤다고 탄핵하라고 거기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이게 만약에 국회가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탄핵을 갖다가 시켰다면 그렇게 전부 다 무죄로 돌아오진 않겠죠. 네. 무혐의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탄핵도 뭐냐면 자체도 대통령 권한이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거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확증 편향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국회도 탄핵해야 된다고 볼 수 있듯이 대통령도 이거 계엄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왜? 31번의 무법적 탄핵을 갖다 시켰기 때문에 반헌법적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절차적 하자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인용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받았는데 국회는 그거에 대한 무고한 탄핵을 갖다가 남발했던 부분은 그러면 책임졌느냐?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 예산 마비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그 이재명은 말하자면 내란 세력 어떻게 몰고 가가지고 그걸로 선거를 치르고 싶은가 본데 이번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탄핵 남발한 세력들, 국정 마비시킨 세력들을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저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난번에는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간 이 거대 야당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 심판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문수 후보가 네. 30번이 넘는 탄핵을 했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아니에요. 30번 안 했어요. 탄핵은 13번인가 14번 했을걸요? 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탄핵 13번 14번인가 했다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탄핵 13번인가 14번밖에 안 했습니다라는 취지인데 탄핵 13번 14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탄핵 13번 14번을 했죠. 탄핵 소추를 한 거죠. 네. 탄핵 소추를 했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이 인용된 거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다 기각됐습니다. 다 기각됐습니다.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도 않는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이번에는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이게 형식이나 이런 걸 맞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도 뭔가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번에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세력은 진짜 주범은 누군지를 국민들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부부가 과일을 많이 드셨네요. 짭짜리, 참외, 사과, 천혜향, 카라향, 토마토,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블루베리, 바나나, 망고, 귤, 방울, 블루베리, 블랙포도, 거봉, 청포도, 수박, 골드 키위, 한라봉, 수박, 포도, 골드, 체리, 애플 수박, 산딸기, 자두, 아보카도, 샤인, 대봉, 배, 과일 바구니, 단감, 석류, 황금향, 적포도, 다래, 레드향, 깐밤, 곶감, 약과. 그거 오늘 밤새도 못해요. 그러니까 와, 뭐 종류가 나 좀 있으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지금 예 이거 그걸로 시간을 지금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거기 일반적인 부서에서 막말로 과일을 산다. 부서에서 이걸 왜 먹겠어요? 부서에서 과일을 사면 수박은 어디서 씁니까? 아니 과일 부서에서 아니, 먹었다 그러면 사과, 딸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과, 딸기도 안 먹어요. 부서에서 사과나 보통 배 네. 뭐 이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아니 수박을 무슨 저기 뭐 칼 이거 막 도마 막 이런 걸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다음에 레드향을 왜 먹냐고. 레드향 부서 사람들 레드향 먹으면요 그거 뭐 몇 박스를 사야 돼요 그거. 이거 분명히 코끼리가 먹었네. 코끼리가 있다니까. 이재명 집에 코끼리가 지금 얼만큼 자랐는지를 확인해야 돼.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자, 이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흥의 거북섬에 있는 저기 뭐죠? 거기 뭐 무슨 스카이밸리? 아이 웨이브 파크. 웨이브 파크. 스카이밸리. 골프장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예, 어쨌든 간에 스카이- 이제 웨이브 웨이브 파크인데 파크. 그거 제가 할 그거 이야기가 아세요? 있어요. 그거-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원래 아세요? 거기? 아 저는 저 관광공사 사장 때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가봤죠. 네. 가봤는데 저는 그 시행사 있잖아요. 네. 선정부터가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시행사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되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공모. 예. 공모 절차 거쳤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자기가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꼬셔서. 꼬셔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꼬셔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자꾸 꼬셔? 누구를 꼬셔? 김부선 씨만 꼬신 게 아니고.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예. 아무튼 꼬시는 걸 좋아하나 봐. 예. 그런데 그게 원래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네. 사실상. 이게 특혜예요, 그게. 예. 자기가 말은 꼬셨다 그러지만 사실상 누구를 갖다가 딱 집어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 행정장 이거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어떤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외국인 그 투자 촉진에 의한 법률 그거 외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뭐냐면 매립을 합니다. 네. 토지를 땅을 갖다가 이 바다예요. 거기 가서 저 매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매립비만 들었으니까 굉장히 싸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일부 대부분 땅을 팝니다.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몇 군데만 자기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분양은 거의 100%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난리가 거고. 난 거죠. 그래서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나간 거고 먹고 튄 거죠. 먹고 튄 거예요. 네. 먹튀했고 그다음에 먹튀를 방지하려고 이재명이 늘 말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경기도 때 아닙니까? 네, 경기도 때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돈 번 거 그냥 다 갖고 갔지. 업자들이 가 먹은 거죠. 업자들이 다 먹은 거죠. 부동산 업자들이. 예, 부동산 투기업자를 막는다면서요. 막은 장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웨이브 파크 하나 만들었잖아요. 웨이브 파크. 왜? 그것도 뭐냐면 연간 200만 명으로 했는데 2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발표를 정부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가지고 200만 명 연간 올 거다 했는데 20분의 1 토막 났어요. 자, 그거니까 그것도 조사가 잘못된 거죠. 완전히. 예, 조사가 잘못된 허위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고 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이 또 연관돼서 나옵니다. 누구요? 안모 씨라고 나오는데 안모 씨요? 안모 씨하고 한모 씨가 나옵니다. 네. 예, 안모 씨와 한모 씨가 나오는데 거기에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니 가보니까 웨이브 파크에다가 뭐를 했어요? 북카페를 했다 하고 자랑하고 북카페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모 씨가 회사로. 네. 예, 그래서 한모 씨 회사로 용역을 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실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탄핵 전국 때요. 네. 이제 탄핵 전국 때 여기 촛불연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 안 씨하고 한 씨가 1,000만 원씩 기부합니다. 예, 왜 기부하지? 돈이 많아. 받을 게 있으니까. 돈이 많나 보지. 벌었으니까. 벌었으니까 그런지. 그럼 1,000만 원씩. 대장동하고 비슷한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사에 많이 나던데. 예, 아. 그거를요 초고층으로 바닷가에 원래 풍광 때문에 해운대 같은 경우도 원래 그게 허가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때 그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LCT 났잖아요. LCT 비리가 예, 있었잖아요. 비리가 그래서 있었잖아요. 구속 많이 됐잖아요. 구속만- 공무원반 2명 됐어요. 아니 그때 국회의원도 구속됐죠. 아무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예, 그 당시 국회의원도 구속됐죠. 예. 예. 아무튼 그것도 문제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초고층으로 야. 농정열 그러니까 40몇 층으로 올려줍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도 묻히는 거 아니에요? 묻히죠. 다 묻힙니다. 대장동도 묻히고요. 어저께 나와가지고 재판 받겠냐 그러니까 전부 다 증거다 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검찰의 무도한 그것 때문에 조작 기소라잖아요. 조작 기소, 억지 기소기 때문에 증거가 있냐고 계속 묻잖아요. 예, 그거는 법정 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공소장을 받겠어요, 뭐를 받겠어요. 토론회 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증거를 내보십시오. 그건 검사한테 가서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될 이야기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혼돈을 시키는 겁니다. 와 이두야. 이게 이재명이 가는 곳에는 꼭 이게 뭐 막아 끼는 거예요. 그래도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대한민국이 이제 망해간다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탔다. 예, 우리나라 배급 사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어디에요? 거기 저기 그 미국의 갑자기 거기 폭스뉴스. 폭스뉴스요? 예, 확실한 거예요? 네네. 일단은 제가 기사를 못 봤으니까 이건 유동규 본부장님의 개인적으로 본 뉴스로 좀 예. 제가 못 봤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지금 민감해요. 예. 저 아니 저 폭스뉴스에 붙잡혀가요. 폭스뉴스에 폭스뉴스에 지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는 감정을 만들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 내가 잡혀가고 안 잡혀가가 중요합니까? 예. 솔직히 나라 망하면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으면 밥은 줘요. 예. 아니,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왜? 본인만 애국지사예요? 애국지사가 아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드네. 저만 쫄보 만드시네 진짜. 약간 이재명 닮아가요? 왜 이렇게 피해망상증? 자, 또 여쭤볼게요. 백광현 씨가 요즘에 계속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해서 용기 있게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네. 외장 하드 포렌식 그 시장 비서실에 있던 외장 그 하드를 네. 포렌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우리 방송에 나왔고 지난주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자, 그 외장 하드의 좀 외장 하드를 지금 계속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을 쭉쭉 보니까 일부 내용을 봤더니 법인카드를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또 네. 거기에 그 네. 내용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 공적 자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거 왜 기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고 손실죄로 물어야 되는데 그 성남시부터 사모님 팀이었어요. 원래 그 시장 마누라한테 비서를 붙여주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 군수 마누라한테 비서 붙여주는 거 보셨습니까? 없지요. 일개 시장한테 마누라까지 왜 챙깁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군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군림을 받다 보니까 조카한테 전화할 때 김혜경 씨가 전화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예? 진짜요? 예. 조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너 그런 식으로 안 돼야겠다. 아, 저 그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 전화 녹음돼 있죠. 예. 그 여자 조카한테. 작은 엄마인데 예, 예. 그 작은 엄마 몰라요? 작은 엄마 알아요. 너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어른 아니세요? 뭐라고? 뭐 이러면서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니네 작은 아빠가 저기 그 그 내가 막아줬는데 뭐 이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막을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예, 그거 거기서 이제 듣기 힘들더라고요. 예 청소하는 아줌마도 그럼 청소하는 아줌마는 그럽니까? 전국에 청소하시는 분들, 예 어머님들, 예 그럼 집에 가서 막 막말 듣고 그러십니까? 인격의 문제잖아요. 네. 그걸 직업의 문제로 끌고 온 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이재명 부부가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냥 뭐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올 수 있으니까. 겁 많이 먹으시네. 예? 아니 많이 좀 걱정되시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요즘에 또 각별히 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보면 네. 그 백광현 그 기자가 그 뭐죠? 한 거 보니까 일주일에 3번에 걸쳐서 200만 원이 넘는 회식비를 비서실에다가 쭉 쓰고 14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경력금으로 쭉 썼는데 그때 김모 여자 비서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실에 있는 예. 김모 비서. 예. 그 비서가 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측근 있잖아요. 네, 그냥 비서인지 채찍근인지 뭐 다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예. 이렇게 썼네요. 그때부터 예. 이렇게 썼네요. 근데 이 김모 비서가 네. 그 사회 운동을 했잖아요. 사회 운동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 단체 운동을 했는데 그게 그때 보면 법인카드 시장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쓰라고 피켓 들고 네.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은 시민단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아, 했는데 네. 시민단체한테 다 서락을 받아라. 네, 그래가지고 허가서를 받아오라. 네, 이래가지고 그 허가서를 받으러 갔는데 음, 이재명도 거기다가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은 오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도 머니가 따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달라 요청. 아 폭스뉴스에 있네요. 있다니까요. 예. Anti American Leftist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네. 요즘에 폭스뉴스도 읽으세요? 저를 참 아니. 요즘에 아니 외신까지 읽으실 시간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바쁘신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네. 예, 아 누구 그냥 모르고 말씀하신대요? 다 근거 없으면 이재명이 저 고소한 게 10여 건이에요. 예, 고발한 게 이재명 민주당이 예, 이재명이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 예. 그런데 아니. 거기에 웨이브 파크 있죠. 네. 그 아까 관련된 안 씨, 어. 안 씨가 저를 고발합니다. 이재명 명예훼손을 안 씨가 왜 고발합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막 고소 고발 대신해 주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웨이브 파크 뭐 그런 거. 한 멋이. 예. 자, 오늘 바쁘신데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라고요? 예, 좀 뒤에 좀 기다리고 계시네요. 계시구나. 예. 아무튼 네. 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웨이브 파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